When there's no more hope is left in me. 안녕하세요. 상상 개호명리입니다. 오늘은 식신 이야기, 식신을 상대하는 법. 여러분은 사주에 식신을 갖고 계신가요? 식신도 여러 가지 위치, 어떤 속성, 그런 걸 가진 식신도 많이 있지만 오늘은 일반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 사주에 식신을 가지고 있다면 일단 베푸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좋은 거죠. 어떤 분이 말하기를 사주에 식신 하나쯤은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런 말도 하잖아요. 식신이 식복이 있고 한길정신이고 전문성, 자존심, 많은 길신적인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 이유는 바로 편관을 상대하기 때문이죠. 식신으로 편관을 해결하잖아요. 편관은 어찌되었든 내가 감내해야 할, 맞닥뜨려야 할 내 인생의 해결 과제, 힘든 거, 고통, 고난, 어려움, 나의 극단적인 성격, 내 자존심, 내 명예, 때로는 나쁜 남편, 어떤 부담스러운 상황이죠. 그래서 저도 어떤 사람의 그 사주를 볼 때 그 편관이 있다면 그 편관의 동태,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있는지 그런 거를 살펴보게 된답니다. 이런 내 인생의 위험 요소, 편관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게 식신이죠. 사주에 편관이 있다면 그 식신은 내 삶을 살아가는 내 무기가 되니까요. 그래서 좋게 보는 거죠. 계절은 가고 오고 내 인생의 편관은 반드시 오는 거니까요. 식신으로 편관을 해결한다. 식신제살. 편관운이 온다는 것은 내 인생이 내 생활이 난리 난 거잖아요. 그럴 때 그 식신의 칼로 내 전문성으로 제압해버려야지 하고 칼을 갈고 있는 거죠. 만약에 사주 원국 자체에 식신과 편관이 붙어 있다면 그 월주, 일주로 카리스마 끝내주죠. 때로는 부드럽게, 때로는 단칼에. 그래서 식신을 가진 사람의 정의를 이렇게 내려봅니다. 이 사람은 해결사적인 면모를 가지고 있다.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칼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칼을 열심히 갈고 있는 사람과 안 갈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식신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너는 칼 갈지 마라. 해결사 하지 마라. 너 틀렸다. 너 별로야. 네 칼 별로야. 막 하면은 이 사람은 매우 기분 나빠요. 그런 말이 때로는 그 사람의 정체성, 그거 자체를 훼손하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인성으로 식신을 도식하는 거죠. 그래서 식신하고 편인이 붙어 있으면은 칼 안 간다. 편인 도식. 만약에 이런 게 부모 자리가 편인이라면 이 식신의 입장에서 매우 불편한 부모겠죠?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식신으로 장인 기술을 가지고 옷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제 가게까지 차려가지고 옷을 팔죠. 근데 이 옷이 어떻고 손님이 와서 별로네요. 그러니까 싸게 파시죠. 어떤 흥정 그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가세요. 안 팝니다. 그렇게 좀 괴팍한 면모를 보입니다. 자존심 상하다 그거죠. 그런데 어서 오세요 그런 거 안 해도 장사가 잘 돼요. 손님이 와서 그 주인의 비율을 맞추고 옷을 사간답니다. 그 가게 주인은 그 상술로 장사하는 게 아니고 품질로 승부하겠다. 네가 알아봐주면 팔겠다.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엄청 자존심이 강합니다. 만약에 근데 이거 직접 만드셨어요? 어쩜 너무 좋아요. 이러잖아요. 그러면 진짜 하나 그냥 줄 수 있고 싸게 줍니다. 보통 머리가 잘 돌아가고 장기에 밝은 사람은요, 물건을 사러 갔을 때 그 살 물건을 하찮게 발로 툭툭 차면서 혀를 차면서 이거 별로 내 성에 차진 않지만 그냥 아쉬운 대로 사는 거야. 나한테 그렇게 큰 가치는 없어. 그러면서 싸게 사려고 들죠. 흥정적으로. 근데 그런 거 안 통한다고요. 식신을 중요하게 쓰는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사람 봐서 그런 기술 들어가야 되겠죠? 특히나 식신하고 편관 있는 사람에게 그 자존심을 건드리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안전한 거리에서 서로 존중하면서 지내고, 특히나 편관은 쪽팔린 거 싫어하잖아요. 내 명예, 내 얼굴, 그게 중요한 사람인데 식신, 내 실력으로 갈고 닦아서 내 명예적인 어떤 그런 물건을 내가 만들었는데 하찮게 발로 툭툭 차거나 값어치 없게 대하고 깎으려고 하고 그러면 그 꼴 보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안 맞은 게 다행이죠.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교회 집사님이 음식을 잘하세요. 그래서 그 제철 음식으로 뭐 꽃게가 나면 뭐 꽃게를 뭐 막 이것저것 해주세요. 근데 이제 동네 사람에게 어느 날 부침개를 해서 그 다 나눠드렸습니다. 다 맛있게 감사하게 먹죠. 근데 그 어떤 한 사람이 아우 이 부침개는 요즘 감자보다 호박을 더 넣어야 맛있다는 둥 기름이 부족했네. 뭐 간이 어떻네. 뭐 그런 말을 합니다. 눈치 없죠. 그런데 이 집사님이 자기 음식에 딴지 거는 이런 상황을 한번 겪고 나잖아요. 그러면 다음번에는요. 그 사람만 빼고 음식을 나눠 먹어요. 안 줘요. 식신의 자존심을 건드린 거죠. 절대 안 줍니다. 주기 싫다.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나서 그 집사님은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합니다. 그 부침개가 뭐가 잘못됐나? 그리고 이것저것 따지고 나서 그리고 음식의 문제점, 그걸 깨닫죠. 그 미운 말을 한 사람은 음식 맛을 향상시키는 데는 분명히 도움이 되는 그런 힌트, 정보, 그런 걸 줬잖아요. 근데 그 집사님은 그 사람 미워합니다. 그 집사님의 음식 맛을 향상시키는 더 칼을 날카롭게 가는 그런 식신의 발전이죠, 사실상. 그런데 미움받아요. 여러분은 이런 역할을 하고 싶진 않으시죠? 이런 상황은 부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자식이 뭐 사오면, 남편이 뭐 사오면 그거 저기 가면 더 싼데 백화점 그거 비싸기만 해. 그럼 자식이 남편이 나중에 그 시장 가서 옷 사다 줘요. 못 받아 먹는 거죠. 그래서 식신을 가진 사람들이 뭐 그냥 뭐 주잖아요. 그냥 받아 먹으면서 주는 거 받아 먹으면서 고맙다고, 좋다고, 훌륭하다고 하면 돼요. 제가 얼마 전에 식신은 대가를 바라지 않는 베품이다 라고 했더니 어느 댓글에 그런 게 어딨냐. 다 기브 앤 테이크지. 뭔가 바라는 게 있겠지. 라고 누가 써놨더라고요. 그분은 제극인 사주겠죠? 줬으니 받아야지. 그런 마음. 혹시 이런 경우 보셨나요? 어느 무대를 꿈꾸는 아티스트가 나는 그냥 무대에 서는 걸로 만족해. 그냥 그게 좋아. 돈을 떠나서.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나는 음식을 해서 사람들이 맛있게 먹는 걸 보는 걸로 충분해. 힐링이야. 식신이 있는 사람은 이런 즐거움을 맛볼 수 있는 사람들이겠죠? 만약에 식신이 없는 사람이 나도 많이 베풀거든? 근데 그 베품은요. 재성과 인성으로 베푸시는 겁니다. 돈 쓰는 목적이 있죠. 뭘 쓴다면. 기브 앤 테이크 정신으로. 만약에 이런 상태에서 정제가 있다면 받은 거 준 거 그 노트에 꼼꼼하게 기록해 놓는답니다. 정확하게 하려고. 내가 줬는데 못 받으면 억울하겠죠. 정말 그렇습니다. 만약에 내가 식신일주인데 그 편인 도식이다. 그러면 안 준다. 줄까 말까 망설인다. 거기에 편제가 있다면 주고 싶은 사람에게만 준다. 만약에 식신과 편관이 있다면 이 사람에게 아쉬운 소리 하면 해결해 주는 사람이에요. 십성심리만으로 식신의 모습을 단순하게 봐도 참 재미있습니다. 상대방이 그 사람이 나에게 밥을 살 사람인가? 목적이 뭔가? 기브 앤 테이크 하자는 건가? 아니면은 그냥 먹고 받고 칭찬만 하면 오케이인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제 개인적인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뭐 제가 만나는 사람들은 주로 식신이 일주랍니다. 뭐 식신 가진 사람들이죠. 다 베푸는 사람들입니다. 늘 뭔가를 줘요. 그래서 많이 얻어먹죠. 제가 교육했던 이민일주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 사람은요. 늘 만날 때마다 뭐 빵 하나 마실 거 하나 파이 하나 그 모임 구성원 개인별로 한 봉지씩 나눠줍니다. 이런 사람에게 총무 같은 그 모임의 총무 같은 직책을 주면요. 뭐 10만 원이 회비다 그러면은 자기 돈까지 들여가지고 간식을 조달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어떤 정제를 가진 사람이 정확하게 그 결산을 하자고 말해요. 그 회비 영수증을 첨부해라. 뭐 소비 내역을 보자. 뭐 정확히 해야지. 작은 돈이라도 영수증이 빠졌네.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따지고 들잖아요. 그러면 심사가 확 뒤틀려요. 그래서 다음부터 총무 안 합니다. 안 줘요. 정제로 꼼꼼히 하려는 그 마음이 그 행위가 나에게 편인이 돼서 내 식신을 도식한 거죠. 이런 정제적인 접근법보다요. 뭐 이렇게 말하면 더 좋아요. 우리 총무님이 적은 돈으로 어떻게 이렇게 간식이 풍성할까? 정말 고맙다. 정말 역시 막 이러면서 그러면은 다 좋잖아요. 베풀어서 좋고 받아서 좋고. 다음으로 식신의 해결사적인 면모. 식신은 내가 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 나에게 불행, 편관이 왔다 그러면은 내가 이 칼로 이 기술, 재능 뭐 어떤 그걸로 해결하겠다. 식신 제살하겠다.
이날을 위해서 칼을 갈고 있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편관의 모습, 그 불행의 모습만 보고 아유 어떨 거나 네 팔자가 왜 이러니 불쌍해서 어쩌나 뭐 너 힘들 거야 어쩌고 저쩌고 위에서 내려다보는 그 동정 멘트 있죠. 끌어내리는 물귀신 작전적으로 그런 거 진짜 안 좋아합니다. 동정심 따윈 필요 없죠. 인성적인 멘트가 그 도식시킨다니까요. 나 이거 제사를 해야 되는데, 왜 이러지? 막, 그렇게. 나는 힘을 내야 되는데, 내 칼을 써야 되는데, 나 해결사인데, 막 이렇게. 근데 그런 말 하면은 뭐 짜증나겠죠. 도움이 안 되겠죠. 힘이 빠지겠죠. 그런 거 싫어합니다. 굳이 이 사람에게 편관을 만난 식신을 가진 사람에게 멘트를 하고 싶다면, 살다 보면 그렇지. 잘 해결해봐. 너 정도 사람이면 뭐, 붙들고 울고불고 그런 거 안 좋아한다니까요. 그 모냥 빠진 거 편관 있으면 더 그럽니다. 마치 양인과 같은 전투력을 가진 것처럼 보이죠. 그렇게 대해줘야 돼요. 그냥 그 사람이 그렇게 마음이 쓰이면 뭐 택배로 뭘 이렇게 휙 보내준다거나 뭐 무심하게 밥 사준다거나 토닥토닥 그냥 자존심 안 상하게 그 사람을 낮춰서 그렇게 동정하고 갑자기 뭐 어깨를 토닥거린다든지 뭐 막 그런 행위 진짜 질색합니다. 그런 사람 있잖아요. 물귀신 작전으로 너도 불행하냐 나도 불행하다 우리 같이 물귀신 작전으로 꼬르륵 뭐 물속으로 뭐 그런 거 안 해야 되겠죠? 이 사람에게 신으로 편관을 제살해야 되는 사람인데 해결해야 되잖아요. 내 칼로. 근데 그 칼을 붙들고 늘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내가 식신을 가지고 있는데 편관 운이 왔다. 근데 나는 뭐 식신 제살하려고 않고 울고 불고 하소연하고 뭐 옆에 사람 붙들고 어쩌고 저쩌고 벌써 그러면 그 식신을 쓸 수 없는 사람이에요. 자존심이 없다. 식신 제살이 안 된다. 만약에 그런 사람이 옆에 있다면 그런 사람 옆에 가만히 있어주기만 해도 도움이 된답니다. 도움이 되겠죠? 이론적으로도 비겁이 식신을 생하잖아요. 훨씬 수월합니다.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